예, 시작하겠습니다. 식품미생물학 3페이지 하단 아세틱 애시드 박테리아 초산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한 60%는 끝난 거죠. 일단 시작이 반인데 분류, 개념, 용어, 정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앞에 50분 동안 우리가 잠깐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가장 주된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균 이름을 소리내서 읽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감자는 솔라닌, 보고는 테트로톡신 이런 식으로, 비타민 A는 뭐지? 야맹증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단수 남기로 뭐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초산균은 아세틱 애시드, 초산, 식초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 음성 호기성, 그 다음에 액체 배지 위에 피막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이지 같은 거 담글 적에 보면 하얗게 커플 같은 거 생기고 그러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세토박터 속이 여기 속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세토박터 아세티예요. 아세티 이런 말 들어가면 일단 아세틱 애시드랑 관련이 있겠구나. 식초랑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세토박터 옥시단스가 있는데, 옥시는 산소잖아요. 얘들은 옆에 설명했는데, 이게 종초라 그래서, 종초는 초의 할아버지? 얼른 얘기하면 식초의 씨앗이 되는, 식초의 근간이 되는 그런 그걸 종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발효할 적에도 주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종초를 제조할 때, 그 다음에 아세토박터 비니아세티, 요거는 포도주 식초. 비니, 포도라는 뜻이 있죠. 빈야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세토박터, 이거는 슈첸바키 어떻게 생각하면 8에서 11%짜리 식초를 생산하고 전부 다 식초를 만드는 그런 균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일리넘 얘들은 균막을 형성하는 유해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E가 있는데 E가 아세토박터 속에 유일한 유해균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오지선다 문제 내기가 너무 좋겠죠. 다음 보기에 아세토박터 속의 미생물들 중에서 유해균을 고르시오라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균은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프로피온 산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람 양성, 비운동성, 혐기성균 이렇게 되니까 공기 싫어하고 그람 양성이니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겠구나.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셔마니. 쉐르마니, 셔마니. 근데 보통 셔마니 이렇게 읽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치즈에 뚫려 있는 구멍. 빵에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합니다. 빵의 구멍도 숙성되고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 구멍이잖아요. CO2 탄산가스 구멍. 얘도 마찬가지로 이 셔마니가 CO2를 발생시켜가지고 구멍을 내죠. 치즈 초기에는 구멍이 나 있는 치즈가 품질이 떨어지는 치즈라고 알려져 있다가 요즘에는 오히려 또 구멍을 또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아무튼 셔마니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치즈 숙성에 관여하고 치즈에 구멍을 내는. 그 다음에 역시 비타민 B12, 항악성 빈혈인자, 동물성 식품에 주로 많은 영양소, 채식주의자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다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에서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기타 해서 슈도모나스. 슈도라고 읽어요. 슈도. 푸슈도 아니고 슈도예요. 슈도. 피가 묵음이래요. 묵음. 푸슈도가 아니고 슈도인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아무튼 슈도는 가짜란 뜻이죠. 가짜. 그래서 슈도 모나스 하면 모나스가 다리란 뜻인가 뭐 이래서 위족 가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가짜 다리, 가짜 뿌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슈도모나스는
그람 음성, 무포자, 편모, 간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람 음성이니까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겠죠. 포자 형성균이 아니네요. 편모를 가지고 있는 막대기 모양 균이겠군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빨간 바탕에 이 번데기처럼 생긴, 소세지처럼 생긴 애 끝에 실이 하나 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온, 혼행균, 5도에서 생명 가능. 5도시면 무슨 온도죠? 우리 딱 떠오르는 게 가정용 냉장고의 냉장 온도죠. 최저 온도가 20도 이하니까. 그러니까 슈도모나스 속은 냉장고를 맹신할 수 없다. 뭐가 있냐? 슈도모나스의 플로레센스, FLU 이런 말이 들어가면 형광, 빛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플래시 이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지? 형광균, 우유의 녹변, 갈변. 우유가 녹변한 거가 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불빛에 비춰보면은 살짝 형광빛을 띠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에로기노사 이거는 녹농균. 말 그대로 농은 고름인데 녹색 고름을 만드는 그런 균. 그러니까 그 녹색을 청색 색소로 본다라는 거죠. 같이 연결해서 봐두셔서 그래가지고 요 슈도모나스 속은 별로 좋지 않은 균들인데 이렇게 보시고 마이크로코커스는 코커스 구균인데 무슨 마이크로한 코커스 작은 구균이겠구나. 근데 루테우스가 있는데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는 황색 색소 육제품의 점질물 굉장히 안 좋겠죠. 마이크로코커스 로세우스는 딱 봐도 로즈에서 온 것 같죠. 로즈. 그러니까 식빵의 분홍색 색소. 그러니까 미생물 이름을 말도 안 되게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거나 무슨 여자친구 이름 붙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단어에 있는 단어들을 갖다 붙이니까 플로레센스도 마찬가지 로세우스 이런 것들 다 단어의 뜻을 떠올리면 외우기가 좀 쉬울 겁니다. 또 프로테우스가 있는데 프로테우스는 딱 봐도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프로테우스는 단백질 분해력이 강한 그런 균이다. 호기성 균이다. 공기가 통해야 되는 애들이죠. 뭐냐? 불가리스가 있는데 부패취. 고기 썩은 냄새. 프로테우스 모르가니. 이거 중요하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죠. 프로테우스 모르가니를 여기 써주세요. 좀 긴데 소리나는 대로 그냥 쓰고 읽으시면 돼요.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맞다 모르겠죠.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책들은 모르가넬라 모르가니만 나와 있고 프로테우스 뭐죠? 어디 갔어? 모르가니는 안 나와 있는 책들도 있는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들이셔서 그래서 옛날 용어를 쓰실 수도 있어서 둘 다 알아둬야 되겠죠. 법으로 정해놓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식품화학이나 이런 데서도 딱 떠오르는 예로 뭐 있지? TG가 뭐죠?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거는 옛날 용어잖아. 트리아실글리세롤로 90년부터 바뀌었는데 93년인가부터 바뀌었는데 아직도 TG라고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병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는데 얘는 히스타민을 만들어요. 히스티딘을 분해해서 히스타민을 만들어. 히스티딘은 뭐죠? 아미노산이잖아. 무슨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누구에게? 아동들에게 필수 아미노산이죠. 성인에게서는 빠져 있는 거죠.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필기를 하시면서 다 귀로 듣고서, 맞아, 이러면서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건 아니죠, 지금.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레르기성 식중독.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뿌리는, 바르는 모든 알러지약은 전부 항히스타민제로 되어 있죠. 안티히스타민제.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잘 나와요. 세라티아라고 읽으면 가장 좋겠는데 적색 색소.
잘 나옵니다. 시험에. 빵, 육류, 우유. 세라티아 메르센세스. 이게 가장 세라티아 속 중에서 일반적인 균. 그 다음에 콜리폼은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콜라이, 에스케리치아 콜라이. 책에는 에슈에리시아 콜라이 이렇게 써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콜리라고 읽어도 상관없고 아무튼 콜리폼은 대장균입니다. 그람 음성의 무포자 간균, 통성 현기성 그러면서 뭐를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이콜라이로 분류를 하죠. 그걸 일반적인 대장균 군이라고 얘기하고 분원성 대장균 그러면 딱 뭐죠? 그 중에서 딱 장에서 나온 분이 똥분자잖아. 똥에서 나온 균은 장에서 나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균 군이 있고 이건 이제 미생물하고 다른 과목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분원성 대장균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병원성 대장균이 있죠. 그게 이런 식으로 얽힐 거예요. 분원성 대장균 중에 병원성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은 뭐라고 하냐면 총 대장균군이라고 하죠. 위생학도 그렇고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고 대장균 기준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장균 그러면은 식품위생의 지표균, 분변오염 지표균 이러는데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냥 대장균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그람 음성 무포자 간균이면서 유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모든 균을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딱 사람의 대장이나 동물의 대장, 똥에 섞여 있지 않은 수질이나 토양에 있는 것들도 요 특성만 갖고 있으면 전부 대장균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 중에 정말 동물의 대장 속에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균들은 분원성이라고 하죠. 똥분자를 써가지고 분뇨할 때. 그리고 그 중에서 총대장균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균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두고 계셔야지 좋습니다. 미생물에 밑자문 붙은 것들은 아무튼 싸그리 긁어가지고 내가 다 알아둬야 되겠다. 상식이건 공부건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미생물학은 몇 문제 안 되는데 미생물을 잘하면은 풀 수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넓어지죠. 위생학이 그렇고 공중보건학이 그렇고 식품학, 생화학이 그렇고 생리학도 그렇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기본 과목이니까 기초 과목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 지표균, 대장균 검사, 뭐 실험 순서 이거 외워두세요. 추정 실험, 확정 실험, 완전 실험 이거 다 아시죠? 요거는 축, 확, 완 이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가장 간단한 순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게 방선균이 나오는데 방선균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적 존재라고 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흙냄새. 그 다음에 안티바이오틱스. 안티는 항이란 뜻이잖아. 항. 바이오틱스. 항생물질을 만든다고. 그런 말도 써요. 이런 단어도 있어요. 박테리오신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미생물을 말해요. 이게 이제 죽이다는 뜻이잖아요. 수어사이드, 호모사이드. 여기 사이드에서 나온 죽인다는 뜻. 박테리오는 세균. 세균을 죽이는 어떤 물질. 세균을 죽이는 다른 미생물. 항생물질을 만들 수 있는 세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안티바이오틱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플랭크 박사 예를 들면서 푸른 곰팡이가 퍼져서 실험이 됐는데 플랭크 박사가 막 화를 냈는데 딱 보니까 푸른 곰팡이 주변에 다른 균들이 다 없더라. 그것도 가장 최초로 발견된 박테리오신. 자, 안티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고 흙냄새의 원인균이고 토양 미생물의 10에서 40% 굉장히 많은 균이 방선균이구나. 실을 만든대요. 실을 만들고 그 실로 번식하고 증식하고 이동
실제로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뿌리를 막 뻗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콜로니를 만들면서 뻗쳐나갈 수 있다. 자, 어떤 미생물들이 관련이 있냐? 코리네 박테리움. 코리네 박테리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로박터. 이걸 방선균 속이라고 하는데 액티노마이세스, 액티노미세스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관련 있는 미생물들 종류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속의 에멘탈 치즈 종류 중에 치즈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먹어본 건지 안 먹어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멘탈 치즈 속성에 관여하는 게 또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소. 그 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도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뭐죠? 일단 좋은 거죠. 이거 젖산, 식초산을 만들어내는 대표균이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더스 유산균. 생명연장의 꿈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참네. 생명연장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 스트랩토마이세스는 스트랩 나오면 연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연쇄상. 스트랩토마이세스 글리세우스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무슨 마이신이라든지 무슨 실린 이런 말이 붙으면 다 뭐죠? 뭔가를 죽인다는 거야. 미생물을 죽이는 항생제를 말해요. 페니실린, 스트랩토마이신, 가나마이신, 겐타마이신 이런 이름들이 붙은 것들은 전부 다 항생물질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긴장된 순간인데 잘 모르겠는데 단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이 잘라 보니까 들은 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유추해서 답을 골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스트랩토마이신, 그 다음에 클로로테트라 사이클린, 무슨 사이클린, 마이신, 실린 이런 말 들어가면 다 항생제를 만드는데 스트랩토마이세스 속이 어디? 방선균과 관련 있는 미생물에. 그러니까 방선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시오 할 때 항생제와 관련이 있다. 틀린 말 아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단순암기, 그 다음에 뭔가를 좀 이해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있었던 세균이 끝났죠. 첫 번째 세균의, 미생물의 분류,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몰드, 펀자이, 풍기. 이 안에는 이제 곰팡이와 효모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곰팡이 일단 균사, 실을 만들죠. 그래서 눈에 보이기도 하잖아요. 빵곰팡이 막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실 같은 게 막 뻗쳐 있죠. 이게 뿌리가 되고 영양섭취, 발육을 담당하는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지만 균사체는 이게 뭉쳐져 있는 거죠. 이게 영양기관이 되고 자실체의 실자는 열매실자. 우리 유실수 할 때 그 실자란 말이죠. 과실할 때 실. 이게 이제 곰팡이의 균사체, 자실체가 뭉쳐져서 커진 게 버섯입니다. 버섯. 우리는 그 곰팡이를 먹는 거죠. 포자는 그 곰팡이, 버섯의 간 밑에서 막 떨어져, 눈에 안 보이지만 막 떨어져 나오는 것들. 요게 이제 포자. 생식을 담당하는, 번식을 담당하는 곰팡이는 그래서 어떻게 번식하느냐? 무성포자와 유성포자가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를 해두시고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무성포자는 내생, 외생, 후막, 분열포자. 말 그대로 막을 가지고 있는 거, 분열하는 거,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유성포자는 접합, 잔항, 담자, 난포자. 무성은 성적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그래서 접합포자는 말 그대로 뭔가 접합하는 거지. 잔항포자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자포자도 마찬가지, 난포자, 우포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성포자에 들어가서 다음 보기 중 무성포자에 속하는 것은, 유성포자에 속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요것도 어차피 단순항기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곰팡이의 생리적 특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자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인데 얘들은 건조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가장 건조한 환경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게 곰팡입니다. 그 다음이 효모, 그 다음이 세균. 얼마나 건조에 강하냐면 거기 AW가 나와 있죠. 0.80 정도. 최저 고도는 20에서 30도고 약산성이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놈의 곰팡이는 0.80보다 더 낮은 데서도 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수분 활성도, 최저 수분 활성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 호기성이어서 공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곰팡이는. 거기에 이제 조상균이라고 나오는데 균사의 격벽이 있다 없다. 이게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곰팡이의 실이 있는데 이거를 확대를 시켜보면 여기에 이렇게 막이 있는 애도 있고 막이 없는 애도 있고 막이 불완전한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균사의 격벽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 조상균류가 되게 웃겨가지고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무성생식을 할 때는 포자낭포자로, 유성생식을 할 적에는 접합포자로. 그러니까 무성생식을 할 적에는 지 안에서 암수 한 몸처럼 증식을 할 수도 있고 유성생식을 할 적에는 다른 포자랑 붙어가지고 생식을 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균류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헷갈리니까 질문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요 조상균입니다.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대표균이 무코라고 있으면 좋습니다. 무코, 리조푸스. 리조푸스의 푸스, 이것도 다리라는 뜻입니다. 포드, 푸스 이런 것들이 다 다리라는 뜻이죠. 트라이포드, 삼각대.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압시디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니디움. 손에 난 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조상균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표균이 무코, 리조푸스, 압시디아, 탐니디움 해놓고 다음 보기 중에서 균사의 격벽이 없으며 포자낭포자, 접합포자 양쪽으로 다 생식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리조푸스, 2번 무코, 3번 압시디아, 4번 스트랩토마이시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거 넣어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구분해내는 거, 분류를 잘해가지고 합집합과 교집합을 잘 구분하시면 미생물은 끝이에요.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어떻게 구분하냐? 표로 딱 나와 있으니까 조상균류에 무코, 리조푸스, 압시디아, 탐니디움 딱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근이 있는지 포복지가 있는지. 가근은 가짜 뿌리를 말하는 거고 포복지는 마찬가지로 균사체가 이렇게 쭉 바닥으로 흩어 나가는 걸 말해요. 무코는 그게 없어. 무코는 다른 말로 털곰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조푸스는 둘 다 있어. 압시디아는 가근은 있는데 포복지는 중간 정도 되고 탐니디움은 둘 다 없고 소포자낭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게 각각의 특징입니다. 공통점은 다 조상균류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 그 옆에 있는 거. 무코 속에 무코 히말리스. 무코 히말리스는 후막포자를 만들고 무코 푸실러스는 치즈의 응유효소. 무코 룩시는 무코록시. 옛날 책에는 무코로욱시 이렇게 써 있기도 한데 아무튼 어떻게 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발음기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뭐라고 해야 되지?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전혀 구애치 마시고 편하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밀로마이세스 알파 무코룩시는 전분을 분해하는구나. 아밀로 어쩌고 나오면 전분이잖아.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공의 용어들 다 집어넣으면 이해가 막 드드드득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리조푸스의 니그리칸스. 니그리칸스 그러면 딱 검은색이 생각이 나는 거죠. 니거. 이게 까맣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야. 리조푸스 니그리칸스도 고구마의 연부병, 과일의 검은 곰팡이, 고구마가 물 커지면서 썩으면 검해지잖아. 또
리조프스, 딜레마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리조프스, 딜레마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포도당에서 당화 요소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압시디아의 리치테임이 이거는 고량주의 곰팡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네. 근데 무코속하고 리조프스속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5가지는 중요하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조상균 다음에 잔황균류인데 잔황균류는 격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성생식 시에 분생, 유성생식 시에 잔황포자. 요 곰팡이의 특성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리고 되게 헷갈리니까 지금 얼마 안 했어요. 세균 정리 싹 했잖아요. 근데 한 10몇 개 나왔겠죠. 그 다음에 곰팡이에서 한 20여 개 정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두시면 미생물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유추해서 풀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대표균이 있는데 잔황균류의 대표균은 그 유명한 아스페르길루스 또는 아스퍼질러스. 아스페르길루스 그럼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공부할 적에 아스퍼질러스 이렇게 짧게 읽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모나스커스 뉴로스포라. 되게 유명한 아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에서 앞에 있었던 조상균류의 무코리조푸스, 압시디아, 탐리디움 이거 외에도 몇 개씩 더 있어요. 사실은 미생물학 책 보시면.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잘 나오는 중요한 메이저급 균들이 요거기 때문에 요것만 추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 외에 더 있기는 해요. 잔황균류에 4가지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 걔네들의 구분을 보시면은 아스퍼질러스는 황록색, 페니실리움은 청록색. 이거는 푸른 곰팡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페니실리움 속은. 모나스커스는 홍색, 뉴로스포라는 오렌지색. 일단 색깔들이 좀 있고요. 아스퍼질러스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표에다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는 코지가 이렇게 쓰죠. 코지. 국균이라고 하죠. 국균. 코지. 이게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장류 같은 것들을 만들 적에 이 종균이 되는 거를 국이라고 하죠. 국. 코지가 국을 아마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를 영어로 다시 옮겨 놓은 걸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스퍼질러스 오리제가 가장 메이저입니다. 오리제는 어디서 나온 거죠? 쌀의 학명이 오리자 사티바잖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 나이거는 아까 무슨 색깔이라고 했죠? 검은 색깔이라니까. 나이거, 니그로 이거 다 검다는 뜻이에요. 흑국균. 국은 국인데 까만 국이란 말이죠. 황국이 아니라 흑국.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다른 말로 황국균이라고 돼요. 황색의 국균이다 이거지. 근데 아스퍼질러스 나이거는 흑국균이다 이거지. 그리고 유기산을 만드는데 주로 시트르산, 사이트릭 애시드를 만들고 과일의 청증을 도와주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는 이거는 유해 곰팡이죠. 뭐를 만드냐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만드는데 이 독소가 발암물질로 유명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무슨암? 간암을 일으켜. 종류가 아플라톡신, G1, G2, M1, M2 종류가 수십 가지 있는데 아플라톡신만 붙어 있으면 일단 간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거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요.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용 식중독 나아가서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속으로 하는데 페니실린 요게 바로 페니실린 항생제의 원조, 항생제의 할아버지, 항생제의 조상 페니실린 이거죠. 페니실린 크라이소게넘, 페니실린 노타텀 둘 다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실 시험에도 분명히 아마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시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저기를 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치즈를 만든 것도 있어요. 페니실리움 로큐포르티. 이게 로큐포르 치즈를 만드는 거죠. 페니실리움 까망베르티. 까망베르 치즈를 만드는. 그러니까 다 요건 치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시트리넘. 이거 중요하죠. 맨날 나오죠. 황변미. 쌀을 황색으로 바꾸는 그런 곰팡이다 이거야.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것만 있느냐? 황변미를 딱 치면은 페니실리움 이슬란디컴, 페니실리움 톡시카리움 이 세 개가 같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황변미, 쌀을 황색으로 변하게 하는 황변미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번 페니실리움 시트리움, 2번 페니실리움 이슬란디컴, 3번 페니실리움 톡시카리움, 4번 페니실리움 노타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답을 알면 5초 안으로 답이 나오는. 모르면 다 페니실리움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타로는 이제 페니실리움 익스펜섬 요것도 자주 나와요. 요거는 영양사보다는 제가 보니까 식품기사 문제,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의 미생물 과목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가공이랑 그쪽은 이제 식품기사, 산업기사는 가공 쪽이니까 영양 쪽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컴, 요건 감귤류. 그 다음에 디지타텀, 요거는 감귤류의 녹색 곰팡이. 이 영양사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데 영양사 시험, 위생사 시험, 식품기사 시험 같은 과목들이 있으면 서로 다 돌려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들을 방심하실 수 없고. 모나스커스의 퍼프레우스, 요건 홍주, 술이죠. 술, 빨간 술. 모나스커스 앙카,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홍유부, 과일청진. 그 다음에 시토필라, 요거는 비타민 A의 원료, 뉴로스포라 시토필라. 이거는 오렌지색이니까 요 색소 자체가 비타민 A죠. 비타민 A가 제일 많은 야채가 뭐예요? 당근이잖아. 당근의 색소가 뭐예요? 베타캐로틴이잖아. 베타캐로틴 하나가 뭘 만들죠? 비타민 A 활성이 2개가 되잖아. 그 색소 자체가 비타민 A죠. 비타민 A가 열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이건 맨날 물어보는 건데 제가 수업마다 비타민 C가 열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타민 하면 열에 약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당근의 황색 색소가 비타민 A라니까. 당근을 익히면 색깔이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 색소가 파괴가 안 됐죠. 그럼 비타민 A 활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비타민 A를 잘 흡수하려면 당근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어떻게? 기름에 볶거나 튀겨서 먹는 게 좋다며. 지용성 비타민이고 열에 강하니까 볶거나 튀겨서 먹으면 꿍짝꿍짝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성분을 말하는 것들이 많고 미생물과 관련 있는 것들이 꽤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담자균류로 갑니다. 뭐 했죠, 지금? 조상균류, 잔황균류, 담자균류까지. 담자균류는 균사 끝에 담자기를 형성하는데 담자기라는 게 별거 아니고 주머니 같은 걸 만드는데 그 안에 포자가 4개가 들어있단 말이죠. 담자포자 안에 포자가 들어있어요. 담자균류는 나왔다 하면 버섯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부분이 버섯 쪽이니까. 그래서 이 담자균류에는 버섯이 가장 주인공인데 균사 구조가 복잡해. 1차, 2차, 3차 균사 해가지고 세포질도 융합이 되고 돌기도 형성하고 클램프 커넥션이 뭐냐면 이게 균사들이 서로 수도관, 수도 파이프 연결되듯이 클램프로 딱딱딱딱 찝듯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실체가 발달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씹어먹는 버섯이 된다는 거죠. 곰팡이의 덩어리란 말이지. 재배 조건은
뭐 버섯을 재배하려면 온도 습도죠 뭐. 햇빛만 쨍쨍 안 내려주면 괜찮다. 왜? 햇빛에선 자외선이 있으니까. 자외선은 곰팡이의 포자까지도 죽일 수 있는 멸균 작용을 하니까. UV 있죠, UV. 예.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이거 뒤에서 마지막 페이지쯤에 나오는데 265 나노미터 부근의 UV가 가장 살균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나왔었죠. 자외선은 멸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죠. 일광소독, 도마나 행주의 일광소독이 다 이거를 노린 건데 단점이 하나 있죠. 무슨 단점이 있죠? 표면 밖에 살균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종이장도 못 뚫고 유리도 거의 잘 못 뚫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장점은 하나 더 있죠. 기가 막힌 무시무시한 좋은 장점, 균에 내성을 주지 않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항생물질들은 많이 쓰면 미생물들이 막 적응을 하고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내성을 갖는다고. 내성 아시죠? 내성.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면 막 얼굴도 빨개지고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이제 두 병, 세 병 막 이렇게 막 그 내성이도 내성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이 UV는 균에 내성을 주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UV를 쪼일 때마다 항상 다 죽는다고, 균들이. 근데 문제는 투과성이 없어서 껍데기, 표면밖에 살균이 안 된다. 그게 살짝 단점이긴 하다. 아무튼 온도수도 나와서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불완전 균류가 있습니다. 불완전 균류는 유성 생식이 전혀 안 되거나 또는 되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불완전 균류는 앞에 나와 있는 담자나 잔황이나 그 저기에 조상균류에 포함되기 힘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어서 캔디덤 있죠. 캔디덤. 지오트리컴, 캔디덤,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해요. 보트리티스 시네리아.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는 귀부 포도주라 그래서 귀부 포도주는 이게 귀자가 귀부는 그겁니다. 부패할 때 부자. 부숙, 부패할 때 부자거든요. 이게 포도를 마르게 만드는 나쁜 곰팡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보트리티스 시네리아가 퍼져 있는 포도주를 담그면 어떻게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바짝 마른 건 아니지만 아무튼 탱탱하지 않은 촉촉하지 않은 포도주를 담그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당도가 높은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지. 포도에는 당이 있잖아요. 포도에 제일 많은 당이 뭐야? 포도당이죠. 포도에 많아서 포도당이잖아요. 글루코즈. 근데 그 포도 안엔 제일 많은 건 수분일 텐데 수분이 날아가면 같은 중량이나 같은 부피라도 글루코즈 함량이 높을 거 아니야. 그걸로 포도주를 담그면 굉장히 당도가 높은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귀부 포도주.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굉장히 달아가지고 아주 끈적끈적 설탕물 같은 와인들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관련된 게 보트리티스 시네리아예요. 그 다음에 푸사리움, 건부병, 말 그대로 마르면서 부패하는 거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흑반병은 그 옛날에 그 식품학 이런 데 나오는 고구마 흑반병.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는 다 됐고, 주요한 곰팡이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곰팡이들을 쭉 종류별로 나열을 했는데, 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무코는 털곰팡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코 푸실리스, 무코 룩시. 앞에 표로 정리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무코 푸실리스는 잘 나와요. 치즈를 제조할 적에 단백질을 응고시켜야 되잖아. 렌네트가 바로 그거죠. 렌이라고도 하고 렌넷이라고도 하고
초식동물, 특히 소의 네 번째 위에 있다고 하는 응유효소. 그 응유효소의 이름이 렌넷이잖아. 근데 그거를 뭐가? 푸실루스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소를 잡아서 그 위에서 응유효소를 안 뽑아내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조푸스는 거미줄 곰팡이. 그죠? 푸스가 다리란 뜻이에요. 다리. 연관이 있는 거다. 거기에 특징, 펙틴 분해력, 전분 당화력 강하고, 니그리칸스, 딜레마, 그 다음에 자바니쿠스, 자포니쿠스. 자포니쿠스 중요 표시를 좀 해두시고, 델리마, 니그리칸스 다 중요하니까. 특히 니그리칸스는 아까 전분 당화력하고 펙틴 분해만 얘기했는데, 수산, 푸말산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 푸말산은 어디서 나왔죠? TCA 사이클에서 우리 봤잖아.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 이거는 누룩곰팡이 또는 황국균이라고 그랬죠.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타마리도 체크를 해두시고, 플라부스는 나쁜 거, 뭐 발암물질, 무슨 암? 간암, 특히 간암에 특화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 흑국균은 나이거, 그리고 우사미도 최근에 자주 나왔어요. 아스퍼질러스 우사미는 구연산 같은, 주로 구연산인데 구연산 외에도 다른 여러 유기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곰팡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퍼질러스, 글라우쿠스, 그 다음에 가와치도 딱 봐도 일본 사람이 붙인 이름이죠. 예, 탁주 제조에 이용이 되는, 국내에서도 사용을 하는.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에 거기에 페니실리움 노타텀과 크라이소게놈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잘 나와요. 왜? 페니실린은 항생물질의 원조, 할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치즈 숙성균도 요큐폴티하고 까망베르, 그 다음에 황변비는 시트리넘 이슬란디컴, 하나 더 있었죠, 아까 표에. 그 다음에 부패균은 익스펜섬, 그 다음에 이탈리컴. 벌써 2번 반복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막 이러죠. 이거를 집에 가서 시험 보기 전까지 심심할 때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시험 문제를 받았을 적에 어머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와요. 이게 이 뇌리에 박혀 있다가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서는 이거 같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답이 3번 같은데 하고서 쓱 쓰고 나오시면 됩니다. 고민하다가 막 바꾸지 마시고요. 바꾸면 틀리는 거 아시죠? 번복하면 틀립니다. 예, 동물적인 첫 번째 그 감각, 이거를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나스커스, 홍주, 빨간 겁니다. 빨간 거. 홍국, 그 다음에 뉴로스포라도 설명이 됐고, 효모로 가겠습니다. 효모는 이스트. 얘들은 동그란 모양, 구형, 난형, 보통 이렇게 돼 있고, 주로 출아라고 하죠. 출아. 영어로는 싹이 난다는 뜻입니다. 출아. 싹 아자를 쓰죠. 싹 아자. 그래가지고 버딩이라고 하죠. 버드가 싹이란 뜻이잖아요. 버드와이저, 로즈버드, 그 버드가 다 이 뜻이잖아요. 버딩이라고 해요. 출합법으로 증식하는 진균류다. 균사를 만드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사가 있냐 없느냐로 진균류에서 곰팡이와 효모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합, 분열, 그 다음에 포자로 증식하는 애들도 있는데 유포자, 잔황포자, 무포자. 그러니까 패밀리가 같은 패밀리다 보니까, 같은 진균류에 있다 보니까 곰팡이와 비슷한 면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특히 증식에 무성생식도 있고 발화생식도 있고, 유성에는 동태접합, 이태접합, 접합은 다른 것과 달라 붙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곰팡이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식품과 관련 있는 효모들, 식품에 영향을 끼치는 효모들, 식품 생산이나 가공에 영향을 끼치는 효모들 어떤 게 있냐 하면, 자, 첫 번째가 유포자 효모, 사출포자 효모, 무포자 효모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유포자 효모 중에서 시조 사카로마이세스. 시조가 아마 쪼개진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분열한다는 뜻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시조 사카로마이세스. 사카로 하면은 이거 뭐야? 폴리사카라이드. 사카린, 슈가. 어원이 같은 말이잖아요. 탄수화물과 관련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뭘로?
알코올로 만드는구나. 시초사카로마이셋은 탄수화물을 알코올로 만드는구나. 그럼 탄수화물 얘기가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카로마이셋을 가지고. 시초 생각났다. 시초프레니아가 이게 그거예요. 조현병.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불러야 되잖아. 옛날에 뭐라 그랬죠? 정신분열증. 분열. 쪼개진다고. 그래서 시초사카로마이셋은 그런 뜻. 그 다음에 엔도마이콥시스 해서 코다티 팩틴분의 피쿨리거 포도당 제조 이런 식으로 제가 읽을 적에 어색하게 읽는 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체크 안 하셔도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는 다 중요해요. 알코올 발효. 사카로마이세스는 신의 물방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 이게 이제 세레비제에 나오면 무조건 맥주.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는 맥주. 근데 무슨 맥주? 상면 발효 맥주. 상면 발효는 어떻게? 맥주를 이렇게 발효시킬 적에 위에서 발효가 일어난다는 거. 하면 발효는 밑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게 시험에 자주 나와서 상면 발효는 세레비제, 하면 발효는 표를 먼저 볼까요? 표를 보시면은 칼스베르겐시스. 칼스버그 맥주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세레비제를 많이 쓰는 건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효모여서 그렇고, 이 칼스베르겐시스는 하면 발효 효소고 살짝 발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덜 특화되어 있는 뭐에? 대량 생산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 자주 나와요. 상면 발효 효모의 이름, 하면 발효 효모의 이름. 둘 다 맥주를 발효시키는 효모. 맥주만 있는 게 아니라 표 위에 나번을 보시면 사카로마이세스 사케. 사케는 말 그대로 일본 술. 사카로마이세스 엘립소이더스. 요거 중요합니다. 포도주 발효에 관여한다. 엘립소이더스라고 읽습니다. 이 엘립소이더스가 자연계 내에 포도가 익어갈 때쯤에 포도 껍질에 막 붙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포도를 따가지고 그냥 밀봉을 시켜버리면 얘가 발효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며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맨발을 벗고 들어가가지고 막 포도 으깨고 막 그런 게 이 효모를 따로 접종하지 않아도 포도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엘립소이도스가.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포모센시스. 그 다음에 칼스베르겐시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페스토리아누스. 요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세레비제랑 칼스베르겐시스는 상면, 하면 발효 효모고, 그 다음에 페스토리아누스는 맥주에 불쾌치를 주는 그런 유해균으로 되어 있다. 표도 참고하시고, 사카로마이세스는 되게 자주 나옵니다. 주로 알코올 발효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출포자 효모류, 그 밑에 무포자 효모류. 사출포자 효모류는 별로 보실 게 없고요. 무포자 효모류 가지면 크립토코커스, 토를롭시스, 캔디다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못지않게 자주 나옵니다. 크립토코커스, 토를롭시스, 캔디다. 캔디다는 굉장히 귀에 익은 그런 균입니다. 캔디다 알비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 뭐가 있냐? 우선 식품과 관련 있는 것만 먼저 보시면 캔디다 유틸리스, 사료, 이노시닉 애시드, 이노신산을 만들 때 캔디다 트로피칼리스, 요게 라이폴리티카와 함께, 라이폴리티카 하면은 이런 말 들어가면 뭐예요? 기름과 관련 있는 거죠. 유지 분해가 가능한 리포 이런 말 들어가면 다 기름 쪽이에요. 그리고 뭘 만들 수 있냐면 SCP. 이 가공학에서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싱글셀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단세포 단백질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싱글셀 프로테인. 요게 예전에 아주 한 30-40년쯤 전쯤에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었어요. 뭘로 가르쳤냐면 인구는 늘어나고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들 줄 몰랐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다가 뭐 무자식 상팔자 그랬다가 지금은 다둥이를 낳으면 막 돈을 주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식량이 부족하니까 와 이건 진짜 웃기는데 요즘은 베지테리언들 때문에 뭐라 그러죠? 그거 인공 고기? 글루텐으로 만든 그 인조 고기 이런 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진짜 고기가 부족해서 인조 고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공짜로 나눠주고 한번 먹어봐 그랬는데 풀 냄새가 나 비려 좀 막 사람들이 안 먹고 그랬는데 그때 SCP 이런 것들을 클로렐라 같은 거 있잖아요. 클로렐라 그 해조류 같은데 이런 데서 이 싱글셀 프로테인을 뽑아가지고 식량 증산을 하자 단백질이 부족한 우리 국민들에게 먹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는 거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거를 생산할 수 있다. 단백질 공급원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쓸 수 있는 게 SCP예요.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캔디다 로부스타 두 번째는 로부스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역시 비타민 B2 그 다음에 캔디다 알비칸 나오죠. 요거는 이제 캔디다 질염, 캔디다 무좀, 백선, 완선 이런 선자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캔디다 알비칸. 알비칸의 알비 이런 말 들어가면 뭐예요? 알비노. 알비노가 뭐죠? 백색증이잖아. 그래서 백선, 완선할 때 그 백선이 캔디다 알비칸 그쪽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항진균제를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잘 낫지 않죠. 그 다음에 클로케라.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포도당만 발효한다. 로도토룰라는 로도 이런 말 들어가면 이것도 역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적색 효모. 카로티노이드를 생성한대. 그럼 뭐죠? 비타민 A하고 관련이 있겠죠. 로도토룰라, 글루티니스, 지방 축적, 리포마이세스효과 유지 생산균. 여기 중요 표시를 하고 줄을 쳐놓고 요거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가면은 담자균류 효모 넘어가서 특징별 분류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9페이지의 특징별 분류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